자, 계속 하시죠. 이제 책 13쪽입니다. 13쪽 제5절. 국토의 용도 구분과 관리 의무가 있는데요. 이 내용은 이제 다시 저쪽으로 이제 옮겨 쓰기 위해서 아직은 남겨두고 있고요. 제가 3절, 그 네모 1번 국토의 용도 구분에서요. 그 용도에 표시하시고, 대한민국 땅은 아까 두 가지요. 무슨 땅, 무슨 땅이요? 개발 땅, 보전 땅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개발과 보전으로 쓰시고요. 콘크리트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 아니면 지어져 있는 땅, 개발 땅이죠. 아니면 푸르게 그대로 놔둬야 될 땅, 그게 이제 용도라고요. 어떤 식으로 쓸 건지. 근데 원칙도 그냥 이렇게만 보면은 그냥 무슨 개발 땅, 보전 땅 두 가지면 편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두 가지로 하는 게 아니라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어디에 있냐면요. 잠깐만 그래서 보시면, 지금 여기 이제 용도 지역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거 죄송합니다. 그냥 말씀 이제 중간에 필요하시면 질문들 하시고요. 먼저 책 50쪽 가시면 50쪽에 가면 3장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이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용용용, 그게 무슨 말인지가 50쪽부터 해서요 쭉 뒤까지요 이어지게 됩니다. 그게 108쪽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108쪽까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109쪽을 보시면 지구 단위 구역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용용용 입지 기계정이 뭔지에 대해서 그게 이 책이 한 200쪽 가까이 될 거요. 180쪽 언저리까지 그것들이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서 한번 쭉 뒷내용을 보셔야 앞에 내용이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실 때는 좀 더 나으시고. 예. 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에서 도시자 빼고 개발사업의 개. 정비사업. 예. 동그라미 6번의 입지규제 최소구역. 그 8페이지에 있는 동그라미 1, 2, 3, 4, 5, 6을 그렇게 이제 해놨는데요. 그건 이제 뒷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예. 계속 하시죠. 책 13쪽 돌아와서요. 13쪽. 제5절 네모 1번 국토의 용도 5번. 국토는 토지의 이용 실태, 특성, 그다음에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표시요.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그다음에 지역 간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 지역으로 구분 표시요. 용도 지역으로 구분한다. 그 첫 번째. 그리고 이제 우리들이 이제 나중에 일하실 때는 사무실에서 지금 컴퓨터를 어느 정도 잘 이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나중에 또 하시기도 하겠습니다만, 이제 이런 표가 있다고 하죠. 간단하게요. 그럼 여기 B 이 칸을 짚을 때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요. 여기는 B니까 안 되겠군요. 여기로 하죠. 좀 표를 죄송합니다. 하나를 더 그리겠습니다. 이 표에서 이 자리를 얘기하도록 하죠. 그래서 서로 이제 문서를 받았는데, 갑이 문서를 보냈고 여기 문서를 받았는데 뭔가 잘못돼 있다고요. 거기 세 번째, 두 번째 그거 잘못됐어. 그거 빨리 숫자 고쳐야 돼. 얘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갑이 고쳤어요. 고쳤는데 또 나중에 보니까 엉망이에요. 왜 전화 통화를 하는데 갑은 여기도 세 번째, 두 번째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세 번째, 두 번째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갖고 서로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 중에 이제 아리안걸 문서 편집 프로그램도 있고 엑셀도 이제 나중에는 자주 쓰시고 그러실 거라고요. 그럼 이제 여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고등학교 수학얘기가 나오는데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 그래서 여기 이제 C로 짚으면은 이행.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3열. 그래서 이행 3열 부르면 이렇게 얘기하면은 두 번째, 세 번째 그런 게 아니라 딱 이 자리인지를 다 확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수업 때
행열은 그러니까는 그냥 저는 줄, 칸 이제 이렇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표가 있으면 이 자리를 짚을 때는 표의 두째 줄, 세 번째 칸 이제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몇째 줄, 몇 번째 칸 뭐 이렇게 이제 가도록 하죠. 첫 번째 칸에 국토의 네 가지 용도 구분이 있고 두 번째 칸에 도시지역이 있는데요. 도시지역에서 설명해서요. 인구와 산업 표시요.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해서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전이 필요한 지역. 이렇게 표시가 좀 귀찮기도 합니다만 전체 문구들을 다 외울 필요는 없거든요. 시험에 나오는 건 그 표시하는 그 문구만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나머지는 그냥 잉크입니다. 나머지는 잉크니까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되고 표시하는 그 핵심 단어들만 여러분들은 신경 쓰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표시요. 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그러니까 농림부의 진흥 자연환경 산림 보존을 위해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하여 표시요. 에 준하여 그러니까 관리가 필요한 지역. 셋째 줄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은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조산지 등으로 농림 표시요.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넷째 줄이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설명 중의 자연환경 표시요.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의 보전 표시요.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까지 표시했고 그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요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땅을 개인들한테 맡겨놓으면 어떻게 쓸 건지 당신들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은 다 건물 지을 수 있는 땅 건물을 빼곡히 지어가지고 어떻게라도 하려고 하고 그러면은 건물이 너무 많아져서 그러니까 다른 건물까지 가격도 떨어지고 제대로 이용도 할 수 없고 숨쉬고 살 수 없고 깨끗한 물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가 없게 될 거잖아요. 무슨 땅도 필요한 거예요? 보전 땅도 필요한 거죠. 개발 땅만이 아니라 보전 땅도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개발 땅 보전 땅 아니면 개발 지역 보전 지역 그렇게 하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그러니까 개발 땅을 뭐라고 하고요? 도시 지역. 그 중간 땅을 관리 지역. 보전 땅을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 이렇게 해서 네 가지 도, 관, 농, 자 네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우리 이제 이번 10월까지는 그냥 우리 시험 준비만 하시는 거고요. 나중에 일을 하실 때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어르신들께서 그 땅 지목이 뭐요? 대, 전 그런 얘기도 자주 하시는데 이제 우리 공시법 수업을 할 거고요. 이제 지목 얘기 나오고 그러는데 지목은 토지 이용 현황만을 따지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그것만 보는 거지 앞으로 이 땅이 어떻게 될 건가는 얘기가 없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무슨 땅이다 땅 얘기 나왔을 때 가장 첫 번째는 용도지역 도감농자부터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 땅이 뭔지 이게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도록 하시죠. 그래서 여기 지금 네 가지 도감농자가 있는데 도시적은 뭐가 바글바글이요? 첫째 인구와 산업이 바글바글이에요. 사람도 바글바글. 산업 뭐 산업에 그러니까 뭐 요즘에는 뭐 신문에서 뭐 말장난으로 6차 산업까지 나오게 그냥 그 닭집이요. 조그만 치킨집 열고 먹까 피자 가게 열고 하는 걸 6차 산업 뭐 그렇게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이 있는데 1차 산업은 농업과 임업이니까 얘는 농림지역으로 가고 그러니까 2차 산업이 공업,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거죠. 3차 산업이 서비스인 거고요. 그래서 이 산업은 2차 산업, 3차 산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지역이 사람도 바글바글, 공장, 사무실도 바글바글.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바글바글 한 땅이 뭐고요? 도시지역인 거죠. 그 땅이 도시지역이고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에 준하여 또 아니면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그러니까 그 비스구름이하게 비슷하게 쓸 땅 결국 중간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냥 이름은 농림지역 그 자체가 뭘 진흥하자고요? 농업과 임업을 진흥한다는 거죠. 농림업을 진흥한다고 했으니까요. 농업을 마구 진흥합니다. 임업을 마구 진흥시켜요.
그러면 그게 개발이에요? 보전이에요? 보전이죠. 나무를 마구 심어대는 거는 보전 쪽으로 가는 거죠. 콘크리트가 아니고요. 사람이 그 땅을 이용하긴 하지만 콘크리트 개발 쪽이 아니라 보전 쪽입니다. 그래도 콘크리트는 못 들어가잖아요. 김제평의 한가운데. 설악산 중턱에 콘크리트는 지을 수가 없는 거죠. 이름은 길지만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 설명이 있듯이 자연환경 등등 등등등을 보전하자라고 하는 게 자연환경 보전지역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땅은 우리나라 어느 땅을 찍어도 도관농자 넷 중에 하나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 표 위에 설명에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어디에 찍어도 도관농자 넷 중에 하나로 다 정해져 있어요. 비어있는 땅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관농자로 정해져 있는데, 이제 도관농자 이거는 이제 뭐 농지법 끝날 때까지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여러 가지 중에서 용도지역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관농자가 있는데 좀 뭐 복잡한 얘기는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그 표 위에 설명 중에요. 네모 1번 국토의 용도 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 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에 표시하셨죠. 예, 거기에다가 또 이제 다음 글 써주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도 고려한다고 했으니까 노란색 두 줄을 쓰시죠. 예를 들어서 배나무 과수원도 도시지역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나라 루리스, 이건 이제 세모를 한 이유는 이건 우리 시험은 아니에요. 근데 이걸 따져봐야 돼요. 일단 요거까지 두 줄은 메모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지금 이게 용도지역인데 용도지역이 도시군관리 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계획이니까 지금 했다고요? 실적 보고서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계획이라고요. 관청에서 개인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관청에서 그 땅은 개발 땅, 그 땅은 보전 땅이라고 정한다고요. 그런데 개발 땅, 보전 땅 하지 않고 네 가지 뭐로 정한다고요? 도관농자로 정해놓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쓰고 있냐만이 아니라 장래의 토지용 방향을 고려한다고 돼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 산자락이 있습니다. 배나무 과수원이고요. 여기에 도로가 있고요. 길이 있고 여기에 건물들이 뭔가 어지간히 들어가 있습니다. 건물들이 어지간히 들어가 있으면 도시지역이겠죠. 예, 그러니까 인구 산업이 바글바글이니까요. 뭐 10층짜리 건물이 있으면 뭐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5층 이상이면 도시지역이에요. 아닌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건 이제 극히 예외인 거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뒤에서 곧 보겠습니다만 관리지역은 4층 이하까지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5층 이상 건물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도관농자 뭘까요? 도시지역이라고요. 그러니까 몇 층이요? 8층, 10층 건물이 있는 거잖아요. 도시지역입니다. 그러면 눈으로 봤을 때 배나무 과수원이면 도관농자 중에 배나무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무슨 지역이요? 농림지역이요.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그 복잡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내 땅을 어떻게 하는 수준만이 아니라 세종시장이 되셔서 세종시 땅을 어떻게 사람들이 써가게 하는 게 좋을지 그런 것들을 정하는 거잖아요. 이 땅은 앞으로 써라, 이렇게 써라. 그래서 여기는 지금 배나무 과수원이지만은 앞으로 나중에 여기다 신도시를 나중에 만들겠다 싶어도 이 땅을 뭐로 정한다고요? 도시지역으로 정한다고요. 여기는 농림지역입니다. 앞으로 이 땅은 어떻게 쓸 땅, 그것에 맞춰서 이용을 해라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장래의 토지용 방향을 고려한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값을 볼 때는 용도지역 도관농자를 찾아봐야 되는 거죠.
지금 어떻게 쓰고 있냐만이 아니라 그 땅이 앞으로 어떻게 될 땅인지 뭐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이제 나중에 이제 일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그 뭐 옆에 이제 그 또 강의실도 또 있긴 합니다만 이제 그 이제 많이 일을 하시면 처음에는 안 돼요. 뭐 저도 이제 그냥 뒷동량으로만 들은 거고 저도 안 되는데 어느 자리에 가서 뭔가를 봤을 때 거기에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농사 짓는 거 보시면 배나무도 있고 조그만 뭐 원두막도 있고 창고도 있고 그럴 거잖아요. 그러면은 부동산을 하시는 분은 그 자리를 몇 겹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여기에 있는 나무를 싹 없애고 건물도 싹 없어져 있는 첫 땅, 그리고 첫 산자락을 어느 정도를 깎았을 때 어떻게 됐을지 그 땅, 그 그림까지를 저 어느 모습을 보면서 그 그림 다음 그림까지가 그 자리에 엎쳐지고 엎쳐지고 엎쳐져야 그 땅의 미래 가치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그 땅이 어떤지 에이 뭐 나무만 있는데 뭐 그것 갖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듯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눈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눈으로 보이는 그대로는 뭐고요? 아까 말씀드린 공시법에 나오는 지목이고 전답, 과수원 등등 지목이고 앞으로 이 땅은 어떻게 쓸 땅이다 라고 하는 게 뭐 되는 겁니다. 뭐 신도시 건설이다 그러면 이제 수용을 통해서 만들 거니까 보상금이 나오겠죠. 예, 아니면 이제 그 자리에 어느 한 땅 필지를 받아서 보상금의 일부로 필지를 받아서 내가 거기에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그럴 겁니다. 뭐 이 중에 여기 건물 지은 것들 땅 주인들이 옛날 땅 주인이 그대로 땅을 다시 받아서 건물 지은 사람도 있고 또 한번 팔기도 하고 그러기도 했겠습니다만 그 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눈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다고요. 관청의 계획을 가서 봐야 되는데 용도 지역이니까 도시군 기본계획 이 책에는 없다고요. 이 책에는 안 나오고 요거 결정한 이 도면 아까 말씀드렸던 1년에 1000건 5000건 결정되는 도시군관리계획 도면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 책도 보기도 어려운데 가서 그 1년에 5000건 나와 있는 그 중에 어느 도면을 찾아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관청에서 우리나라 행정은 아주 행정 절차는 아주 민주화되어 있어요. 800억 세금을 들였어요. 800억을 들여서 이 정보 시스템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저기다 놓고 왔군요. 그러니까 뭐 그 PC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로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이제 다 삼성이나 이런 전화기들은 안드로이드 앱, 아이폰이면 애플 뭐 그 앱스토어 그런 데서도 다 다운받아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이런 시스템 자체를 외국에도 수출합니다. 외국에도 이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수출하는데 그냥 온 나라는 그냥 그대로 한글로 온 나라 쳐도 되고요. 그냥 온 나라, 그러니까 대한민국 모든 땅, 온 나라고, 그러니까 루리스는 그냥 뭐 이상해요. LURIS인데 뭐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시스템 아무튼 뭐 그런 겁니다. 랜드 유즈 레귤레이션 아니 뭐 제가 영어 잘 몰라요.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서 지번을 찍으면 그 땅에 용도 지역만이 아니라 땅바닥에다 이름 붙이는 게 대한민국 400가지가 있거든요. 그 땅에 무슨 이름이 붙어 있는지, 그래서 어떤 걸 지을 수 있고 없는지까지를 다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정보 시스템입니다. 근데 뭐 요거는 이제 그 세무한 이유는 시험에는 직접 안 나오는 거니까 그냥 어디에 가끔 이렇게 식구들이나 아니면 공부하신 분들끼리 어디 점심 먹으러 갈 때 요거 뭐 상가로 갈 수도 있지만 좀 외곽으로 나가시기도 하잖아요. 그럼 뭐 이제 오래된 꽁보리 밥집 뭐 아니면 뭐 묵집 뭐 그런 데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데 갔을 때 거기 이제 주문하고 그러니까 물어보셔서 주소해서 한번 찍어 보시면 그 자리가 무슨 땅인지 어떤 식으로 정해져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정보 시스템입니다. 용도 지역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한다고요. 앞으로 이렇게 써라. 장래 이용 방향을 고려한다. 그러니까 관청에서 정하는 거고 떼봐야 아는 거지 눈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땅은 도관농자 넷 중에 하나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고생은 고생이고요. 계속 고생을 하시죠. 어차피 이렇게 미리 고생을 해주셔야 다음이 편해지니까요. 이제부터 쥐가 일어나기
머리에 쥐가 납니다. 야옹 야옹. 쥐가 날 때는 야옹 야옹 고양이를 불러야죠. 양이를 불러야 되는데 그 언저리에다가 다음 세 가지를 쓰시죠. 지금 이 세 단어 안에 다 도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동안 이제 도시 그러면 까도남, 까칠한 도시 남자, 뭐 현빈, 뭐 그다음에 뭐 지금은 누군가요? 박보검은 까칠하진 않잖아요. 뭐 공유도 까칠하진 않은 것 같고, 아무튼 그래서 그냥 그 까칠한 도시 남자 골목길을 딱 돌아가다 보면 까도남과 마주칠 것 같은 그런 도시만 떠올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도시군의 도시와 도시 지역의 도시와 도시 시골 도시 농촌의 도시가 다 달라요. 한글로 써져 있지만 소련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소련말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소련말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소련이 1990년인가요? 1990년 이제 소련이 이제 89년 말에 다 깨지고 지금 러시아로 가기 전에 그 한국에서 이제 소련을 본 걸로는 여자 배구 유명하잖아요. 소련도 잘하잖아요. 그러면은 여자 배구 선수들 등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한국은 코리아 써져 있고, 그러니까 소련 여자 배구 뭐 쿠바는 쿠바 써져 있고, 쿠바, 브라질, 소련 등이 배구를 잘했었거든요. 옛날에 그때 80년대는 이유님 씨가 세터로 아주 잘 하시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걸 저도 CCCP라고 읽었어요. CCCP라고 읽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뭐 무슨 그러니까 제이슨 본 시리즈 영화 보고 나면 그 뭐 러시아 그 격들 나오고 그러면 키릴 문자라고 러시아 문자가 따로 있거든요. 이거는 러시아 문자고 SSSR예요. 영어 CCCP가 아니라고요. 아무튼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어쩌고 그러는데 그러듯이 전혀 다른 겁니다. 도시군 써져 있죠. 도시군 네 글자로 뭐였어요? 특광시군이죠. 혀에서 소리가 나면은 편해져요. 혀로 소리를 내셔야 자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에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광시군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물론 이건 이제 끊지는 않습니다만 도시군의 도시는 결국 특별시, 광역시와 시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군을 얘기하는 거죠. 전국 163개 각각의 특광시군에서는, 그러니까 그것을 네 글자라 전국 각각의 특별시, 광역시, 시군에서는 세 글자로 도시군에서는 하는 그 도시였고요. 까도남이 아니고요. 도시 지역은 네 글자로 하나의 고유명사예요. 도시스러운 지역이 아니고요. 도시 지역은 아까 대비되는 게 뭐였었고요? 네 가지 뭐가 있었어요? 도관농자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였죠. 도관농자 중에 하나로 도시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지역은 모두 도시지역일 수 있어요. 배나무 과수원도 도시지역일 수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러니까 배나무 과수원도 도시지역일 수가 있고, 이건 용도지역 도관농자 중에 그 하나입니다. 이거는 공법에서만이 아니라 부동산학 개론에서도, 그 다음에 중개법, 나머지 공시법 등등에서도 다 똑같이 도시지역 네 글자는 이 도시가 아니라 그냥 도관농자의 도시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배나무 과수원을 포함하는 거죠. 다행히 도시와 시골, 도시와 농촌은 우리 시험범위에는 안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얘는 구분 기준도 없습니다. 우리한테 익숙한 건 이거잖아요. 그 시골쥐, 도시쥐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쥐가 두 마리가 같이 살고 있었어요. 한 마리가 도시로 나갔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야, 쥐야, 친구야, 도시로 와. 도시 오면 치즈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많아. 그래서 갔는데 고양이도 바글바글, 밤에도 시끄럽고, 나는 시골이 좋아. 그 도시쥐, 시골쥐, 그 도시와 시골은 그러니까 행정부 기준도 다르고 통계청 기준도 다르고 개인마다 알아서 쓰세요. 남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적인 기준 자체도 없고 우리 시험에도 안 들어와요. 전혀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계속 바탕으로 깔려가게 된다고요. 3번 들으셔야 기억이 나세요. 도시군 네 글자 뭐고요? 특광시군
전국 163개 각각의 특광시군에서는 우리 생활권역에서는 공원을 만든다, 학교를 만든다, 생활에 맞춰서 하자라고 하는 거고요. 대한민국 모든 땅은 도관농자 넷 중에 하나로 정해져 있는데 도시지역은 그 도관농자 넷 중에 어느 하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있네요. 그러니까 반복을 하시면 그러니까 시간을 내셔서 이제 1월이니까 1차 과목은 하루에도 얼마씩이라도 시간을 좀 투여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 방에 싹 끝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빠짐없이 계속 공부를 하시고 그날 있었던 수업 복습 2차 과목 다른 과목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공법은 예습하지 마시고 그날 있었던 것 동영상으로 복습은 하시고 그래야 수업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들으셔야 들었던 내용을 많이 까먹기 전에 한 번 더 들으시면 훨씬 도움이 되니까 복습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계속 가도록 하시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3쪽 아래 네모 2번 용도지역별 관리 의무 그러니까 관계없습니다. 시험 나온 적 없습니다. 용도지역 지정했으면 어떻게 관리해야 돼요? 잘 관리해야 됩니다. 됐고요. 다음 14쪽에 6절 시험 나온 적 없습니다. 한 장 넘어와서 17쪽에 오게 됐네요. 17쪽에 02번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계획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뒤로 1시간 앞에 이제 다시 한번 요약하고 쉬고 그다음에 1시간 수업을 할 건데요. 그냥 처음에는 흘려 넘기세요. 처음에 모든 수업은 2시까지 맞죠? 예. 그러니까 그 처음부터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뭐 흘려 넘기세요. 왜 그러냐면 이 관청 얘기가 복잡하게 나옵니다. 그냥 택배 하려면은 경기도 누구한테 보낼 때 경기도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기도 의왕시 무슨 동 몇 번지, 그러니까 대한민국 세종특별자치시 무슨 동 몇 번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슨 동 몇 번지 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걸 옆으로 하면서 벌써 복잡해지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관청 얘기도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다음에는 또 관청에서 뭔가 결정하는데 우리들이 뭔가 관청한테 뭔가 도장 찍어주세요 했을 때 서류가 바로 다음날 바로 나오나요? 시간이 한참 걸리잖아요. 무슨 사안이 생겨가지고 뭐 소송으로 가는 일은 최대한 피하면 좋겠습니다만 아무튼 소송으로 갔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법원에 무슨 내가 답답해서 뭔가를 넣은 게 있는데 한 뭐 일주일 만에 바로 결론이 나나요? 재판 결과가 나오나요? 한참 걸리잖아요. 관청에서도 이런 거 한 건 한 건들을 정할 때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뭐 오느라고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지 그 절차 두 가지가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장의 이제 초점은 누가 뭐 하냐, 그다음에 어떤 절차를 거치냐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반복만 하시면 돼요. 시간만 지나면 됩니다. 그러니까 외워지지도 않고 외울 필요도 없고요. 그냥 그 5월달, 6월달 여러분을 믿으세요. 뭐 저 별로 믿음직스럽게 생기지 않았잖아요. 저 믿지 마시고 원장님과 실장님은 믿으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믿으세요. 5월, 6월이면 다 꿰고 계세요. 다 아시게 됩니다. 지금 그랬던 요것만 다시 옮겨 쓰면서 다시 가도록 하죠. 지금 아까 보셨듯이 그러니까 행정청이 어떻냐면 그러니까 국가를 대표하는 국토장관이 있고 장관 17명이고요. 그다음에 특별시, 그러니까 광역시, 그러니까 도 아래 시, 군, 특별시광시 아래 구가 있는데 국토계획법은 어디를 기본으로 한다고요? 그러니까 특광시군을 기본으로 한다고 그랬죠. 이 특광시군을 세 글자 뭐라고 하는 거고요? 도시군이라고 하고 좀 더 길게 풀어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전국 163개 각각의 특광시군에서는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었죠. 그 다음에요. 멀리 갔군요. 이걸 보면 특광시군에서는 그래서 도시군에서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전국 163개 각각의 특광시군에서는 세 글자 도시군에서는 20년짜리 큰 그림 뭘 세워야 되고요? 도시군 기본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죠.
전국 163개 각각의 특광시군에서는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책자지만 그래서 여기에 뭐 이제 심지어 어느 면은 2030년에는 인구가 얼마까지 가자 이런 것까지 있다고요. 그러면 거기를 아파트가 들어가야 사람이 많아질 거잖아요. 어떻게 개발할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개발할 거다. 거기에 도로를 내야죠. 학교를 넣어야죠. 기반시설을 뭘 넣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거지 이 책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죠. 163개 각각의 특광시군에서는 1년에 1000건, 5000건 도시군관리계획을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서산과 당진 묶어서 뭔가 해보자. 아니면 서상, 당진, 태안까지 뭐 수원과 의왕 어디가 됐든 간에 둘 이상을 같이 묶어서 뭔가를 해보자 할 필요가 있을 때 둘 이상을 넣었다고 한다고요. 면적이 아니라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광역계획권이라고 지정을 하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광역 둘 이상에 대한 계획. 근데 광역계획 그러면 좀 약간 뻘쭘하다고 해서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세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A와 B를 같이 묶은 계획인데 A에서 니네들이 있든 말든 나는 내 마음대로 갈 테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게 있으면 이것에 어긋나서는 안 되고 A시의 큰 그림이 있으면 그 큰 그림에 맞춰서 어디에 도로를 내고 어디에 학교를 만들고 등등등 세부적인 걸 결정해야죠. 이 그림에 맞춰서 세부적인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위에 있는 거고 아래 것을 세울 때에는 위 것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뭐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는데 아직은 여기도 주관하는 판인데요. 이거는 첫 순환에서는 생각하겠습니다. 요거를 알아두시면 그 다음은 이건 간단한 거니까요. 이건 예배니까 간단한 거니까 첫 순환에서는 저건 생각하고 그래서 책 이제 17쪽 와서요. 17쪽에 2장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제1절 광역도시계획은 지금은 우리가 생략을 하는데 한 장, 두 장 넘어와서요. 요 절차를 그대로 요 아래에서도 적용한다. 그것 때문에 이제 요것만 보고 가시죠. 뭐 20쪽 제일 위에 양과로 3번 수립을 하려면 그러니까 기초조사를 하고 공청회를 거치고 지방의 의견을 듣고 다음 쪽 21쪽 제일 아래요. 양과로 4번 21쪽에 아래 양과로 4번 승인 절차 승인하려면 협의를 거치고 심의를 거쳐서 승인하고 승인한 후에 송부하고 공고 열람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 똑같은 절차를 거치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똑같은 문구를 그대로 계속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뭐 20쪽 다시 가시죠. 20쪽에 방과를 본 기초조사가 있으면 이제 뒤에서는 20쪽의 방과를 기초조사 규정을 준용한다. 그냥 기초조사를 한다. 이제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그 뒷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문장을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20쪽과 21쪽 그러니까 먼저 그 절차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뭔가를 나 이 땅에 손대게 해주쇼 나 건물 짓고 싶으니까 도장 찍어주쇼 넣었을 때도 관청에서도 그 한 건 처리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 동네를 앞으로 어떻게 할지 여기에 어떤 도로를 어느 정도로 낼지 그거 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요. 뭘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냐면 20쪽, 21쪽 요 절차를 거치면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보통 하나 계획 결정하는데 2년, 3년 시간이 걸리고요. 한 건 한 건 결정하는데 예산 보통 3억에서 8억 정도는 쓰게 되는 겁니다. 계획을 세우려면 앞으로 뭔가를 하겠다. 지금이 어떤지도 모르는 채로 앞으로 그냥 뭐만 되면 좋겠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지금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지금은 이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이 어떤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여기는 그 책에 써져 있으니까 옮겨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이 어떤지 정확히 아는 것을 뭐라고 하고요? 기초조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요. 그러니까 관청에서 계획을 세우지만, 그러니까 공무원 몇 명들끼리만 자기들끼리만 계획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우리 국민들한테 얘기를 들으라고요. 학교를, 그러니까 여기에 도로를 4차로로 하는 게 좋은지 6차로로 하는 게 좋은지, 또 아니면 그러니까 어떤 내용으로 하는 게 좋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청 강당에서 세미나를 합니다. 그게 뭐 이제 그냥 시청 강당에서 뭐 하는데 가끔 뭐 시장과의 대화 그런 행사들이 있기도 하잖아요. 그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청 강당에서 하는 세미나, 그래서 이제 뭐 기회가 주어지면 손 들고 마이크 잡고 그건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 게 공청회예요. 그다음에 아까 그 보셨듯이 지방자치단체 장 지 맘대로 하지 말라고 견제하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지방의회와 서로 견제 관계잖아요. 그래서 어디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지방의회 의견도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안을 완성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안을 짰으면. 근데 그 아까 국가를 대표하는 게 17명 장관이 있는데 뭐 국토교통부, 이건 뭐예요? 땅과 교통과 콘크리트 건물을 책임지는 곳입니다. 농림부, 농업과 임업이요. 축산부, 그러니까 농림, 축산, 식품부이죠. 그래서 요즘 그 AI, 조류독감 그거에 대해서 축산부에서 책임지고 있잖아요. 환경부도 있고 산업자원부도 있고 기획재정부도 있고 17명 여러 장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된 그러니까 공무원끼리 서로 얘기하는 것을 협의를 거친다, 협의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21쪽 아래로 온 거고요. 지금 20쪽에 양괄호 3, 21쪽에 양괄호 4를 그대로 지금 옮겨 쓰는 겁니다. 근데 공무원분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종시장을 뽑으셨을 때 그분을 도로 전문가에서 뽑았어요? 아파트 전문가에서 뽑았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어르신들 하는 얘기로 도둑놈만 아니면 주야. 뭐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그 우리 국민 세금을 빼먹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갖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뭐 약사를 하시던 분이 될 수도 있고 농부를 하시던 분이 될 수도 있고 관료인분이 나와서 할 수도 있고 변호사가 할 수도 있고 누구라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도로에 대해서, 아파트에 대해서, 학교 교육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각 법마다 전문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 갖고 밥 먹고 산 지 한 20년 넘은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그런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가 있고 그 전문가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데 그 최종 심사를 심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만 그 자리에다 일단 이제 다 읽겠습니다만 한번 쓰고요. 여기에 최종 심사를 쓰는 이유는 별거 없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별거 없고요. 우리 시험에 한 6번 나온 게 심의를 거친 다음에 협의를 한다. OX, X. 그걸로요. 뭐 서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얘기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협의가 있고 심의가 있고 그걸 다르게 두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지네들이 그러니까 위에서 승인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위와 아래 그 관계는 지금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차를 외울 필요 없어요. 기공지, 협심승 또 좀 한두 글자 달라지는데 할 필요 없습니다. 이 책 끝날 때까지 우리 2달 수난 중에 이 절차가 50번은 넘게 나와요. 관청에서 뭔가를 결정할 때 비슷한 절차들을 거치는 겁니다. 한두 가지 그 계획 내용상 한두 가지가 좀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거 빼고는 비슷한 절차를 거칩니다. 그냥 2달 앉아 계시면 50번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번 들으시는데 그러면 어지간하면 기억하십니다. 그래도 기억 안 나면요. 그냥 2달 또 앉아 계시면 되는 거죠. 그럼 100번 들었어요. 그래도 기억 안 나면요.
2달도 앉아 계시면 돼요. 150번 들었어요. 이것 갖고 틀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전혀 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제도의 취지들이 뭔지 지금 보면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만 그림을 떠올리시면 되는 거죠. 관청의 무슨 결정들은 거의 대부분 이와 비슷한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이 단어면 끝이에요. 이제 그 문장으로 보도록 하시죠. 20쪽 와서요. 20쪽에 양과를 한번 수립 절차, 계획을 세우려면 지금이 어떤지 알아야 되죠. 방과를 1번 기초조사, 동그라미 1번. 지금은 사람은 아예 빼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설명드리지 않았습니다.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구수는 광역도시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용, 환경, 교통, 주택,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광역도시 계획 수립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 표시요.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표시요. 하여야 한다. 계획을 세우려면 지금이 어떤지 알고 있어야 되죠. 어떤 것들에 대해서요. 그냥 다요. 어지간한 거 다요.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계획을 세우려면 조사해야 된다. 동그라미 2번, 3번 갖고 시험 나온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요. 방과루 2번. 주민과 관계 전문가 의견 정치 공청회. 동그라미 1번. 공청회 개최 의무.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구수는 광역도시를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 표시요.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표시요.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광역도시에게 반영해야 한다. 아까 말씀드린 강당에서 세미나를 하는 겁니다. 이 책이 이제 최종 확정 발표가 되기 전에 이제 이와 비슷한 문서가 이제 만들어졌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이 그냥 뭐 아무튼 민주주의죠. 국민이 주인인 거잖아요. 관청에서 우리 생활에 뭔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결정할 때 국민들 모르게 지들끼리 깜짝 뭘 발표하고 그러지는 않는 거죠. 주민이 가서 그 내용 잘못됐다. 세상에 그런 내 계획이 어디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런 갈등들도 자주 있었잖아요. 저기 그러니까 밀양인가요? 거기 송전탑이요. 70만 킬로볼트요. 아무튼 뭐 그 아래 전자파 영향이 있다는 분도 있고 없다는 분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4대 강요 할지 말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도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되죠. 물론 여기 가기 전까지는 우리 그 법에는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만 국민과 같이 하기 전까지는 여기는 비공개예요. 이 과정에 참여하는 공무원분들이나 아니면 이 과정에 이제 근데 꼭 뭐 공무원분들이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전문 업체랑 같이 하기도 하고 이를 용역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무슨 뭐 엔지니어링 업체, 뭐 컨설팅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 주기도 하는데 여기 이 과정에서는 다들 각서를 쓰고 들어가요. 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정보에 대해서 일체 누설하지 않으며 그러니까 그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질 것을 뭐 선서합니다. 아무튼 다 각서를 쓰고 들어가요. 여기가 옛날 얘기하는 뭐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뭐 그러니까 누구 뭐 무슨 고등학교 동창이 됐든 친척이 됐든 삼겹살, 쭈꾸미, 오겹살 먹여가지고 야 어디에 뭐가 난데 그렇게 해서 거기 미리 땅 사놓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 못하게 뭐 예전에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거에 대한 처벌이 엄청 세졌어요. 그래서 친척한테도 얘기 안 하시는 게 대부분이에요. 요즘 어디 뭐 공무원 일하시는 분이 어디 뭐 도로난다 거기 뭐 신도시 바꾼다 거기 빨리 땅 사놔라 그런 얘기들 많이 못 듣잖아요. 왜냐하면 처벌이 엄청 세졌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얘기 많합니다. 여기까지는 비공개로 진행을 하는 거고 이제 여기부터 국민과 함께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만들어진 안에 대해서 공청의 모습은 이제 뭐 이런 식이 될 겁니다. 여기가 시청 강당이라고 치죠. 시청 강당이면 사회 보는 사람 앉아 있고 발표하는 사람 앉아 있고 대학 교수 2명 그다음에 무슨 사회단체 한 3명 나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무슨 계획을 위한 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그다음에 막 사진 막 착착착착착 공청회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아니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료를 남겨놔야 됩니다. 그래서 사진 착착 찍고 공무원들 이제 싹 빠지고요. 뭐 거의 대부분 이제 뭐 놀러 가시는 거죠. 아닙니다. 뭐 아무튼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 그러면 만들어진 안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죠. 그럼 뭐 여기 뭐 무슨 시장이 직접 나오겠어요? 도시계획 과장이나 국장 정도가 나와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뭐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는 아, 뭐 좋은 의견인데 거기에 교육 문제를 학교를 어떻게 좀 이런 것도 반영을 하시죠. 그 이제 그 디젤로 다니는 버스는 그만하고 트램 뭐 이제 그런 경전철 전차 같은 거요. 뭐 그런 거 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렇게 콘크리트만 가득 부어놓으면 그러니까 도룡뇽들은 어디에 가서 살으라고요. 푸르게도 남겨놔야죠. 등등등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게 방과로 2번 공청회 동그라미 1번 둘째 줄에 있는 관계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의견을 듣고요. 그다음에 주민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그 강당에 사는 거니까 그 객석에 그 강당 안에 그러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 주민들 엄청 많이 이제 와 있겠죠. 마이크를 주면 길어져요, 짧아져요? 길어지죠. 마이크를 주면 조용하게 잘 끝나요, 시끄러워져요? 시끄러워지죠. 주민 의견을 듣는지 마는지는 그 사회자 마음대로예요. 거의 대부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뭐 그렇고요. 그래서 공청회를 한다. 주민과 전문가 의견 듣는다. 그냥 강당 세미나입니다. 동그라미 2번 시험 나온 적 없고요. 다음 쪽에 3번, 4번 시험 나온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21쪽에 반과로 3번이요. 지방의회와 시장군수의 의견 청취. 동그라미 1번 의견 청취의 의무. 시도사 시장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도, 그러니까 시 또는 군의 의회 표시요.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역시 동그라미 2번, 3번 시험 나온 적 없습니다. 의회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방의회 얘기는 엄청 많이 나와요. 뭐 지금 뭐 3번, 4번 계속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만 어차피 공법은 반복이니까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봤을 때 정부가 그러니까 지 맘대로 일을 못하게 아니 할 때 그러니까 국회에서 견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사법부가 있는 거고요. 중앙정부에서는요. 그래서 우리 열심히 세금 냈죠. 내년 예산이 400조래요. 400조인데 그 대통령 자기 마음대로 그냥 여기저기다 막 쓰고 그러나요? 아니 얘기가 좀 이상해졌습니다. 아무튼 뭐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진 않죠. 내년 예산안을 짜면 어디에 보내고요? 국회에 보내고 그래서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를 시켜줘야 예산을 집행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1년 동안 그러니까 국가 행정을 제대로 했는지 여기에서 그러니까 감사를 하는 거죠. 그거를 뭐라고 하고요?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 뭐 그런 게 있거든요. 뭐 연말마다 그런 거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중앙정부가 이렇다면 지방정부도 똑같아요. 지방정부 이름이 여기는 그러니까 전국의회가 아니라 뭐고요? 지방의회이고 지금 보시는 저기에 있는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뭐 시장 분수 아니면 도지사나 구청장, 뭐 국토교육부 구청장은 안 나옵니다만 이쪽 지방자치단체장이 뭔가를 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야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게 하는 겁니다. 뭐 무슨 그런 얘기 지금도 있나요? 지금은 없어졌나요? 있나요? 어느 누구를 시장으로 뽑아놨더니 시장을 2번 하고 나서 그 집안 전체가 그냥 그 동네에 그냥 완전 땅 부자가 됐대요. 할머니가 갖고 있던 저 산자락 땅 그리고 뭐 어디서 달랏돈 빌려갖고 어디 돈 빌려서 새로 산 땅 그 주변에 막 큰 도로가 나고 공업단지 벤처 테크노가 들어오고 그래서 막 큰 부자가 돼서 나갔다 뭐 그 지방자치 선거 때마다 그런 얘기들 나오거든요. 지 마음대로 국민 재산을 다 빼먹으라고 만들어준 게 아니 뽑아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지방의 의견을 듣는다라고 하는 거죠. 나머지들은 시험 나온 거 없고요. 그냥 이걸로 끝입니다. 계속 하시죠. 21쪽 아래 양괄호 4번 승인 절차 방괄 1번 동그라미 1번 협의와 심의 땡땡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승인 표시요. 승인 하거나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 괄호 놓아서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 표시요.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표시요. 심의를 거쳐야 하며 뒷면 갖고 시험 나온 적 없고 동그라미 2번 갖고 시험 나온 적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관청끼리 공무원끼리 서로 얘기하는 것을 협의, 그리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고 해갖고요. 전문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22쪽 둘째 줄 협의와 심의 그 사이에 있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이제 화살표를 뽑아서 전문가위원회 쓰셔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그 뜻 아시면 안 써도 좋고요. 그것 갖고 밥 먹고 산지 한 20년 넘는 사람들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칩니다. 한 예로, 그러니까 좀 다른, 이 자리 이 계획 광역도시계획은 아니고 다른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입니다만, 지금 광화문 광장, 서울시청 광장 이렇게 TV에 자주 나오고요. 또 작년 이번 겨울이 아닌 예전 겨울만 해도 서울시청 광장 앞에 스케이트장을 만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사람이 많으니까 스케이트장을 운영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서울시청 건물이 아무튼 새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청 건물을,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요 과정을 다 거쳐서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여기에 넣었는데, 여기에서 3번 부결을 냈어요. 3번 빠꾸를 냈다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힘이 센 곳이에요. 바로 앞에 덕수궁이 있고 대한민국 덕수궁이 있는데, 그 덕수궁 앞에다가 뾰족하게 콘크리트를 지으면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서 부결을 내면 다시 처음부터 돌아와서 새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훨씬 힘이 센 곳이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아주 힘이 센 곳입니다. 관청은 아니지만 그 정도의 권한을 준 거고요. 협의 거치고, 문장 흐름은 아시겠죠? 승인하려면 협의를 거친 후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런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시험 나온 적 없고요. 22쪽 와서요. 22쪽에 다섯째 줄에 동그라미 2번 빼고 광고하루 2번 도지사의 승인.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 괄호 넘어서 하려면 위 양괄호 4의 반괄호 1 동그라미 1부터 2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7번 보시죠. 7번 보시죠. 사람은 좀 다른데 국토부 장관이 승인하려면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승인한다. 앞에 문장이 있었죠. 그 똑같은 문장을 또 쓰기 싫다고요. 그래서 요 과정을 준용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뭐 거치고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승인한다. 이런 것을 준용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인데요. 얘기는 길어졌습니다만 요 절차 앞 글자 외우지 않아도 돼요. 아무튼 관청에서 뭔가 결정될 때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니까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 이런 절차를 거치는 거고, 이 절차는 한두 가지에서만 차이가 나고 비슷하게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것을 할 때에는 그냥 위에 여기서도 도시군 기본계획도 기초조사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도 아까 인구, 경제, 사회문화 어쩌고 저쩌고 뭐에 대해서 조사 측량해야 된다 그런 걸 다 쓰는 게 아니라 광역도시계획 기초조사 규정을 준용한다. 그냥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걸 그대로 한다. 요걸 그대로 한다. 이제 그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절차들이 비슷한 것들이 계속 반복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까지 보셨고, 그 다음 내용들은 그러니까 잠깐 쉰 다음에 그 다음을 보도록 하시죠. 먼저요, 쉬기 전에 22쪽에 네모 4번 수립 기준 시험 나온 적 없고요. 그러니까 다음 쪽 23쪽에 네모 5번 딱 지문으로 2번 나왔습니다. 24쪽에 네모 6번 시험 나온 적 없습니다. 잠깐 쉬고 2절 도시군 기본계획 이하 내용들을 보도록 하시죠. 잠깐 쉬겠습니다.